자녀 증권계좌 인증부터 해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은 520만원 적립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계좌의 현재 총 자산은 약 800만원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54%를 달성을 했고요. 투자 기간은 18년도 10월부터 2년 8개월 정도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연환산으로 수익률을 나눠보면 20%가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0%면 이거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네? 하고 놀랬습니다. 야, 진짜 내가 이런 수익률을 만들었다고? 나는 비록 부자 아빠는 아니지만 자녀만큼은 부자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50년 동안 연평균 21.6%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100만 8,200만 프로에 달합니다. 자, 182%가 아닙니다. 한번 평범한 아빠 박 차장이 그 자녀의 계좌로 해서 이룬 증권 수익을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투자 기간은 2년 8개월이고요. 연 수익률을 아까 앞에서는 제가 2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0%는 단순히 그 기간으로 나눠서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우리 복리의 마법에 따른 연 평균 수익률을 구해보면 15% 정도가 나옵니다. 자, 15%와 21%. 15%도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녀의 계좌에 1억을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15년으로 일단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1번 케이스 같이 지금과 같이 연 15% 식으로 누적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이 이제 800만 원이죠. 이 자산은 복리로 해서 계속 불어날 것이고요. 자, 3년간 제가 동일하게 적금처럼 부어서 다시 800을 만들었다라고 봤을 때 이 800만 원이 또 12년을 굴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15% 이번에 수익이 좋았으니까 코스피가 좋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줄여서 2번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케이스는 연 10%로 누적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인데요. 자, 기존의 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복리로 굴러가게 됩니다. 10%의 복리죠. 그리고 3년마다 제가 계속해서 현재와 같이 적금처럼 아이의 돈을 빌려줘서 800만 원씩 이렇게 3년에 모인다라고 보고요. 그 모인 800만 원은 계속해서 12년, 9년, 6년, 3년 동안 이렇게 복리로 불어난다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1억이 무난하게 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21살에 우리 아이는 1억짜리 증권 계좌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들고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27살에 마이너스 학자금 때문에 한 1,500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 54%를 만들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계좌라서 부끄럽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결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아동수당을 아이 증권계좌로 받았다.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적금처럼 모아갔던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에서 이 적금 10만원 빼는 것은 어렵지만 아동수당이 자녀의 계좌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크게 이제 생활에 지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800만 원이 금방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케이스가 바로 이 적립식 주식 투자의 좋은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와이프와 함께 아이 계좌를 만들어 주면서 아이에게 들어오는 이 명절 세뱃돈, 생일 축하금, 또 용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아주자, 주식으로 한번 모아보자 라고 했던 약속들을 잘 지켜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이 계좌가 어떤 돈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5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나머지들도 또 절반 정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원금 520만 원을 잘 모아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음.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또 영끌을 해야 할 때가 꼭 생기죠. 근데 이 아이 계좌는 안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아이 명의의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내 계좌에서 이 투자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에게 넘기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비추합니다. 이제 아이 명의의 계좌만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올해 이제 코인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제 주식에 있는 계좌를 정리를 좀 하면서 이 자금을 좀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인을 보면서 이 움직임이 없는 우리 아이의 이 주식을 팔고 코인에 단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잘 참았습니다. 아이의 계좌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만약 제가 그때 코인 단타를 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러한 수익률은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차마 아이에게, 야, 아빠가 옛날에 네 돈으로 코인을 했는데 그때 좀 얼마까지 내가 벌었는데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남은 게 이것뿐이네 라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샀다 팔았다 단기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이 주식은 이 우량주와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외 이런 ETF 이런 위주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면 팔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이 되는 15년 뒤에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조금 떨어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제가 18년도 한 10월 정도부터 이렇게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박스피를 유지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2020년도 우리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3월에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예 주식을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따박따박 이 낮은 금액대에서 계속해서 우량주를 사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기억에 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회복을 해서 정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의 실제 계좌의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주식 국내 쪽도 있고 이제 해외 쪽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코스피 200 ETF 있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 ETF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한참 공부를 시작하고 이럴 때여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ETF 쪽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 쪽으로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리밸런싱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카오 거의 90%대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전이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은 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어서 보고 제가 조금 살짝 담아봤는데요. 얘만 좀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중국 주식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서 좀 이렇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인이 되었다고 아이에게 주식 계좌를 그냥 건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다룰 수 없는 아이에게 큰 돈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에게 어느 정도 경제관념이 생긴다면 증권 계좌를 가지고 경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직접 종목도 선택을 해보고 그래서 등락도 보게 해주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 아닐까요? 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참 흐뭇합니다. 스스로 대견하다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이가 이 방송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녀 주식 모으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주식 투자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리고 성년의 자녀는 동일하게 10년 동안 5천만 원이 면세 한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현금 증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매월 10만 원씩 내는 건데 그럼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번거롭게요? 이렇게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유기정기금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 매달 적금처럼 통장에 얼마씩 증여를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꾸준히 이제 돈만 보내면 적금처럼 보내면 되는 것이지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신고가 끝납니다. 또한 할인율 3%를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우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월 18만 9천 원씩 적금을 한다. 적립을 해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1,994만 원까지로 됩니다. 자, 2천만 원이 넘어가지가 않죠. 실제로 이 18만 9천 원 곱하기 12 곱하기 10년을 하시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산 다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위에서 할인율 3%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복잡해서 못하겠다, 안 하고 싶다 이러 하신 분들께는 그냥 일단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계좌가 한 2천만 원 정도 돼 간다면 그때 가서 한 번에 신고를 해서 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박차장과 함께 아이 주식 계좌로 수익률 54%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범한 저도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월독 하시기 바랍니다.